안녕하십니까, 사주 한 스푼입니다. 오랜만에 운세 영상으로 찾아왔습니다. 벌써 정해월이 됐어요. 시간 진짜 빠르네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정해월의 특징 3가지를 좀 볼 텐데요. 정해월은 11월 7일부터 12월 6일까지의 기운이에요. 자, 그런데 그 전에 간략하게 지금 큰 틀에서 한번 말씀드리고 시작할게요. 지금 병술월이죠. 지금은 병술월이에요. 그러니까 을사년에 키워왔던 꽃이 있을 겁니다. 각자만의 꽃이. 어떻게 드러내고 어떻게 내가 이걸 확장할 건지 좀 멀리 바라보면서 필요 없는 건 버리고 수확할 거는 좀 거두는 그런 시기가 병술월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올해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혹은 좀 얼마나 미진했는지 돈은 얼만큼 벌었는지 결실은 어느 정도 되는지를 가늠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지금 현재가 병술월이기 때문에 지금 정도면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겁니다. 그런데 다가오는 정해월부터는요. 반성할 건 이제 반성을 좀 하고 준비할 건 준비하면서 분위기가 사뭇 전환되는 시점이에요. 또한 어떤 무언가에 조금 더 집중하고 몰입하면서 이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요. 그 과정에서 도대체 무엇을 어찌해야 모를 어떤 혼돈, 불안도 급습해 오기가 쉬운 시기예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정해월의 특징을 3가지로 간추려서 알아보고요. 왜 혼란스럽고 불안한지 그것도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특징부터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를 좀 옮겨 오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은요, 지지 해수가 있죠. 이 해수가요, 이제 본격적인 겨울의 시작을 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신적인 활동, 그리고 내면의 어떤 갈등, 이런 환경이 좀 펼쳐지게 될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볼게요. 저는 항상 지장간을 살펴보고 있잖아요. 영상을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자, 해수 속의 지장간은요, 무토, 그리고 간목, 임수,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그리고 무토 속에는 자녀 기운인, 그러니까 지난 계절이 가을이잖아요. 그 가을의 기운을 이렇게 품고 있습니다. 이 신금은요, 정리의 기운이죠. 네. 그렇다 보니 이 지금 요때가 11월 10일에서 한 20일 경이라고 보시면 돼요. 대략적으로. 그럼 요때는요. 뭔가를 정리하고 점검하고 평가하는 시기. 그러니까 이제 반성하면서 이게 이제 점점점 준비하는 단계로 나아가야겠죠. 네, 하지만 그 전에 정리할 것들이 아직 잔여 기운이 남아 있더라. 그래서 요때까지는 이제 신금의 기운으로 이제 발현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조금 지나면 이제 11월 20일부터 30일경이 되는데 이 간목은 어떤 시작의 기운이죠. 그래서요, 뭔가 성장 욕구라던가 어떤 아이디어, 움직임, 시작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뭔가 사뭇 전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예요. 근데 그런 씨앗을 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내년 봄과 연결이 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2월 1일경부터 10일 요 사이 정도가 되면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겨울의 시작을 알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면의 갈등,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정신적인 어떤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한 그 노출이 아마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누군가는 이때 근데 자기 개발을 하거나 성찰을 하거나 뭐 공부, 휴식 등을 통해서 충전을 하고 우리가 겨울잠을 자듯이 충전하고 준비하는 시간으로 잘 보내실 수도 있겠지만은 어떤 누군가는 외로움을 타거나 해야 할 일들을 그저 놔버리는
그러면서 무의미하게 좀 시간을 보내게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게 아까 제가 내년 3월하고 좀 연결이 된다 그랬잖아요. 이 해수가.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지가 좀 중요하기는 해요. 즉, 정리할 것들을 좀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것들을 시작하게 될 테지만 정리하면서도 이게 맞나? 시작을 하면서도 이게 맞나? 이런 식으로 혼란을 좀 겪게 되는 시기일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서 이 임수 때문에 치고 올라오는 불안과 혼돈을 좀 느끼게 되실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이 부분은 마지막에 제가 좀 더 부연 설명으로 말씀드릴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면요. 그 와중에 천간에 정화가 떴습니다. 네.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요. 음양의 이치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해수가 들어와가지고 수기운이 이렇게 이제 강하게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주 속에 수기가 좀 많으신 분들은 더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정화가 쪼그라들게 돼요. 그러니까 음양의 이치에 따라서 요거를 바라보게 됩니다. 마치 내가 너무 추워지니까 난로를 찾는 것과 같은 거예요. 어쨌든 기본값은 병술월에 어떻게 확장할지 그 비전을 바라봤다면요. 정해월은 무언가에 대한 이 강렬한 감정을 품게 되실 수 있어요. 이 정화는 감정이거든요. 그렇다 보면 선택과 집중으로 나아가실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본값은 이러한데 사주 원국에 따라서 또 어떤 누군가는 이렇게 되실 수도 있겠죠? 원국의 구조가 이렇게 오히려 될 수도 있잖아요. 해수가 들어와도 화기가 너무 강해서 오히려 이 수기가 이렇게 집중되는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기본값은 이렇지만 사주 원국에 따라서는요. 해야 한다라는 걸 스스로 너무 잘 알지만은 실천이 어려운 그런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 다 같지는 않지만 어쨌든 정화를 바라보게 된다. 많은 분들이요. 자, 이때 체크 포인트가 있어요. 이 정화의 뿌리가 내 사주 어디에 있는가를 좀 보시면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요. 만약에요. 일지에 이런 식으로 자, 여기가 일간이라고 하겠습니다. 뭐 신미라고 해보죠. 그러면 정화가 이렇게 이제 뿌리를 잡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딱 정해월이 되면 통군을 하죠. 네. 그렇다 보니까요. 이 이성 성별 관련해가지고 이 자리가 이성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성 성별 관련해가지고 강렬한 감정을 품게 될 수 있겠죠. 뭐 신미일주면은 이게 만약에 여명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정화가 편관에 해당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네. 정확하게 조금 더 명확하게 암시를 주고 있죠. 십성적으로도 이성이고 자리로도 이성이니까요. 그래서 이 해수가 정해면 이 해수가 이렇게 자 요렇게 합을 하죠. 해미합을 하면서 정화가 이렇게 천간을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 신미일주 여성분들은 다음 정해월에 틀림없이 이성과 관련한 어떤 강렬한 감정을 내가 품게 되는 사건이 생길 수 있겠구나. 좋든 나쁘든 강한 감정을 품는다. 만약에 솔로라면요. 어떤 설레는 사랑의 시작을 하거나 강한 어필 이런 거를 좀 할 수도 있겠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변화가 생길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정보를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이게 지난 9월 달하고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을유월이죠. 그 을유월에 내가 무엇을 했었는지 체크를 해보시면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이 강렬한 감정이 조금 좋지 않게 발현이 되면요. 게임이나 영상 이런 중독에 빠질 수도 있고요. 어떤 눈앞에 이익이나 보상을 쫓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람 관계에서는 집착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경계하는 게 좋겠죠.
이게 지금 이제 9월부터 이어져 온 거기 때문에 잘 한번 가늠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종합해 보면요. 이 해수 위에 정화가 있기 때문에 결국 음기를 갖고 내가 무언가에 집중하게 된다. 몰입하게 되더라. 이런 큰 틀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바로 지지사회충입니다. 지지에서 이렇게 사회충을 하죠. 충이라는 건요, 결국 서로 다른 두 가지가 만나서 변화를 일으키는 현상인 건데, 어떤 것이 충돌하는지는 지장간 속에서 바로 확인이 되죠. 보시면 갑경충을 하고 있고요. 병임충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갑경충 또는 병임충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사주 원국이 수화 충돌의 구조다. 그러면 병임충으로 아무래도 발현이 될 거고요. 반대로 목금 충돌의 구조다. 그러면 갑경충으로 발현이 될 거예요. 선생님, 수화 충돌, 목금 충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사주가 뭐 임목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자수가 이렇게 있고 자수, 오화. 자, 이렇게 있다라고 볼게요. 자, 결국에 인호술의 글자는 화기운으로 좀 보고요. 신자진의 글자는 수기운으로 모여들게 되거든요. 자, 볼게요. 자, 임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화기운이죠. 자, 오화는 화기운이죠. 여기 또 이제 자수가 이렇게 두 개 있어요. 이렇게. 어떠세요? 수화, 이런 충돌 구조를 갖고 있죠? 이게 좀 어려우시면 지장간 보시면 돼요. 지장간이요. 임계 이렇게 돼 있고 임계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무병갑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병기정 이렇게 돼 있겠죠. 자, 그럼 볼까요? 충돌이요. 굉장히 심하죠. 병임 이렇게 돼 있어요. 또 정계충도 하고 있네요. 이런 식으로 계속 수화 충돌을 하고 있는 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주 명식이라면. 자, 그렇다면은 사이충이 와가지고 이 병임충을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제 목금 충돌이면요. 이것까지 설명드릴게요. 자, 사유축은 금으로 가는 글자고요. 해묘미는 목으로 가는 글자예요. 그러면 내 사주가 이런 글자들이 많다고 하면 목금 충돌이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네, 그러면 갑경충으로 발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이 해수가 내 사주에 왔을 때 어디에서 반응을 할까?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아요. 가령 월지에 유금이 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러면 을사년이 왔습니다. 올해가. 이미 사유반합을 이렇게 1년 내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사유반합을. 자, 즉 여기에서 금기운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소리예요. 금기가. 그 상황에 해수가 왔어요. 정해월에 해수가. 자, 그러면요. 이 해수가요. 어디에서 반응을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해중에 간목이 있죠. 근데 지금 이 사주는요. 해수가 날라오면 이 강해진 금기운에 목기운이 충돌을 하게 되겠죠. 네, 그러니까 여기 월지에 이 사이충이 발현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월지에서 변화가 생기게 되겠죠. 뭐 직장 내 또는 윗사람 문제일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게 좋냐 나쁘냐라고 물어보신다면 이 들어오는 운, 이 해수가 나한테 어떤 작용을 하는지에 따라 달라요. 이게 좋은 작용을 하면은 그 와중에 좋은 와중에 변화가 생기는 거고요. 이게 나한테 너무 흉하다. 그러면은 안 좋게 발현될 확률이 높겠죠.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요. 이제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을사년의 사화가 내 사주팔자 어디에서 지금 반응 중인지를 먼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해수가 어디로 가는지 네, 그거를 체크하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자, 어찌됐든 지지사회충은 변화를 불러오는데 무조건 나쁘게 해석할 건 아니에요.
어떤 누군가는 좋은 작용을 할 때는요, 손발이 묶인 상황을 풀어주거나 좀 답답한 상황이 해결되는 걸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사주마다 다를 수밖에 없으니 일반화는 조금 위험하겠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가 이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는 게요. 지금 제가 병임충, 갑경충 이야기를 드렸는데 어떤 사주는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가령 수기운이 정말 많다. 이런 사주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자, 보세요. 내 사주에 수가 이렇게 많아요. 수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해수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을사년이죠. 이렇게 됐잖아요. 자, 그러면 이 정해월이 오면서요. 온통 이 정화에 집중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중의 병화, 이 병화에 굉장히 집중이 될 거예요. 왜냐? 나한테 없는 기운을 음양의 이체에 따라서 그거를 갖고자 하니까요. 원하니까요. 그럼 이 명식은요. 이 정해월에 지금 뭐 병임충, 갑경충 이것보다는 정화하고 이 병화의 동태를 보시는 게 좋아요. 즉, 이 말은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 화기는요, 여러분들, 해야 한다. 해야 하는 일. 이런 거예요. 또는 행동입니다, 행동. 액션을 취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인 수기운은요, 안 하고 싶다예요. 좀 해방되고 싶다. 쉬고 싶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생각이에요. 자, 여러분들 수기가 이렇게 많은데 지금 이거에 굉장히 집중이 됐단 말이에요. 화기운에. 자, 그러면 이 명식은요. 해야 하구나. 내가 행동해야 되구나.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알 거예요. 근데 너무 수기운이 많잖아요. 너무 내가 잠식될 정도로 많다 보면은 그게 머리로는 해야 하는 걸 난 알아. 행동해야 된다는 것도 알아. 하지만 생각이 잠겨 있고 무기력하게 있는 그런 상황이 펼쳐질 수도 있는 게 함정입니다. 이것만 잘 이겨내시면은 정해월 꽤 괜찮을 거예요.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자, 두 번째, 반대로요. 그리고 병화에 집중이 되면요. 이 병화 자체에 또 포커싱이 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마케팅이라던가 영상, 방송, 뭐 게임, 영어, 미술, 뭐 디자인, 필라테스, 뷰티, 뭐 미용 등등등 많이 있어요. 이런 화려한 계열에 노출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주는요. 이 해중에 간목이 들어있잖아요. 이 간목도 도움이 될 거예요.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도움이 되는데 근데 육친과 관련해서는 조금 불리합니다. 정화, 병화, 간목 이 세 가지가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도움이 되지만 그리고 내가 저걸 잡으면 공적으로도 도움이 되지만 육친과 건강 부분은 불리하더라. 그렇기 때문에요. 시력이나 심혈관 질환 그리고 간목, 관절이죠. 뭐 두통, 또 담낭, 간 여러 가지 있는데요. 이것보다는 관절일 확률이 높아요. 이런 사주 구조라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 조금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로요. 화기가 강한 사주가 있을 수 있어요. 반대로 화가 많다. 화부자다. 자, 이 말은 그러면 무슨 말일까요? 아까랑 전혀 반대가 되겠죠? 화가 이렇게 많아요. 화가 많아요. 그런데 정해월이 왔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그랬죠. 하고 싶다. 안 하고 싶다가 있었고요. 행동이 있었고 생각이 있었어요. 자, 그럼 이 명식은 화기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들어왔다 보니까 어디에 오히려 집중이 될까요? 해중에 임수가 들어있었잖아요. 여기에 집중이 되겠죠? 예, 이게 음양이 이치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하고는 반대겠네요. 안 하고 싶다.
생각할래, 쉴래, 좀 이런 코드가 된다라는 거죠. 번, 아웃. 그죠? 이렇게 생각한다면 번이 아니라 아웃하고 싶어. 이런 느낌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럴 때는요, 휴식이나 여행 등으로 잠시 쉬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죠? 쉬고 싶고 자유롭고 싶으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사람마다 정말 다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해당하는 육친과 이 임수에 해당하는 육친과 건강은 조금 불리합니다. 네. 심리적으로는 내가 많이 원해도요, 건강은 좀 별개예요. 그래서 방광이나 생식기 관련해 가지고는 좀 여성 질환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은 좀 잘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런 사주가 있을 수도 있겠죠. 이번에는 금기가 매우 강하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금이 강하다. 자, 그런데 해중이 뭐가 있죠? 정해월에 해중에 간목이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이 간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명식에서 이 간목이 들어온다. 가정을 해볼까요? 충돌이 되게 심하죠. 네. 충돌도 되게 심할 뿐더러요. 여기에 엄청나게 집중이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즉 결과보다는 성장 중심으로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고요. 어떤 일을 전환하거나 시작하고 성장하려는 심리가 강하게 올라올 거예요. 다만 똑같이 여기에 해당하는 육친, 건강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좀 해주세요. 간목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관절, 그리고 간, 담낭, 두뇌, 뇌, 요쪽 이런 코드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잘 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자, 반대로 이제 목 기운이 많다라고 해볼까요? 진짜 많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모든 경우의 수를 말씀드릴 수 없어서 좀 죄송하네요. 자, 이렇게 목 기운이 많아요. 그럼 정해월이 왔습니다. 목 기운이 많다라는 말은 뭐 묘목, 미토, 해수 이런 것들이 좀 많을 텐데요. 임목 뭐 이런 식으로 많을 건데요. 그럼 해수가요. 이렇게 전부 작용을 해요. 해묘반합, 해미반합, 또 해수가 또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목기가 더 가중되는 거죠. 해수가 들어오면. 해중이 간목 때문에요. 자, 그러면 안 그래도 목이 이렇게 강한 사주에 더 심해졌죠? 자, 그러면 반대가 금입니다. 사주의 금기가 뭐 하나라도 있잖아요. 그럼 여기에 엄청나게 몰입이 되는 거예요. 금기가 없어도요. 금을 불러오는 겁니다. 이럴 때 좀 수술수 같은 건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결과나 성장으로 봤을 때는요. 결과를 굉장히 중시하겠죠. 네, 그러니까 금을 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리하고 검열하고 결과 중심적인 심리가 강해질 거고요. 더불어 의심하고 경계하는 것도 좀 늘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고 마찬가지로 금 건강 관련해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금 건강은요, 경금이라면은 이제 폐, 대장, 위장 요런 쪽이고요. 그리고 신금은요, 이제 부신, 췌장, 갑상선 요런 쪽이에요. 그리고 호흡기 요런 쪽도 해당이 되고요. 면역 관련. 그러니까 내분비 질환 있죠. 내분비 계열 그런 쪽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경금인지 신금인지는 어떻게 아나요? 만약에요, 여러분들 사주에 간목이 이렇게 통근됐다. 그러면은 경금을 주의를 해주셔야 되고요. 을목이 통근됐다. 그러면 신금을 주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요런 식으로 이제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지금까지 다 말씀을 드렸는데 이 정해월의 세 가지 특징을 다시 한번 제가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지지 해수로 겨울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래서 내적 갈등이나 정신적인 활동에 노출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할 건 새로 시작하게 될 테지만 그 속에서 혼란을 겪게 되더라. 그 얘기를 드렸습니다. 왜 겪는지는 이따가 또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와중에 천간에 뭐가 떴죠? 정화가 떴어요. 추워진 만큼 뭘 찾는다? 난로를 찾게 되더라. 때문에 어딘가에 내가 굉장히 몰입하고 강렬한 감정을 갖게 될 수 있는데 정화의 뿌리가 어디 있는지 체크하시면 좋겠다. 단 눈앞의 보상을 쫓는 것은 좀 경계가 필요하겠다. 그리고 마지막 사해충을 하게 되는데 변화가 기본값이다. 병임충 또는 갑경충으로 발현이 될 테지만 사주팔자마다 가지각색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요. 밑에. 그래서 해수가 들어왔을 때 내명식에서 대체 어떻게 반응을 할지가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여러분들 입장에선 조금 어려우실 수 있는 얘기인데 일단은 이렇게 세 가지로 압축해서 정리를 마치도록 하고요. 자, 끝으로요. 그래서 왜 혼란을 겪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마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곧 을사년이 끝나가죠. 을사년이 이제 끝나갑니다. 그리고 병오년은요. 병오년이 곧 와요. 우리가 이제 이론적으로 말을 하면은 입춘 이후로, 그러니까 내년 2월 이후로 이게 병오년이 이제 온다. 이렇게 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의 이치라는 게 이 두 기운이 서로 오락가락하면서 서서히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10월부터요. 자, 10월 병술월이죠. 그리고 정해월, 그리고 무자월이고요. 12월이 기축월. 여기가 1월이에요. 10, 11, 12, 1월. 요렇게는요. 25년하고 26년의 기운이 오락가락하면서 이어지게 돼요. 우리가 이걸 교운기라고도 부르는데요. 이걸 조금만 더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10월은요. 병오년하고 이렇게 딱 연관성이 있죠. 반응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병오년의 기운을 맛볼 수 있어요. 자, 11월은요. 반대로 을사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을사년하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를 정리하면서 전환이 되는 시점일 거고요. 자, 그런데 12월은 또 어떤가요? 다시 또 병오년하고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좌우충을 하니까요. 그러면서 본격적인 변화를 체감하게 될 거고요. 1월 달은 다시 어떻게 되죠? 사축 반합하죠? 을사년과 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 한 해를 완전히 이제 끝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요. 지금 계절도 가을과 겨울이 오락가락하면서 서서히 겨울로 변하잖아요. 실제로 기운들이 이렇게 얽히면서 오락가락해요. 그러니까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게 맞기 때문에요. 우리들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오락가락하게 돼요. 때문에 병술월부터 내년 1월까지는요. 이거를 더 가야 될까 말아야 할까? 새로 시작해야 될까? 하면서도 미련을 못 버리고 정리해버릴까? 하면서도 또 다른 곳에 시선이 가버리는 이 혼란스러움을요. 누구나 겪게 되는 이유인 거예요. 그로 인해서 방향성은 흐릿해질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방향성을 찾기 위한 과정이에요. 누군가는 좀 빨리 찾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좀 더디게 찾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 방향성을 어떻게 하면 찾을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정답은 없겠지만요. 그 시작은 이렇게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무엇이 끝나가고 있는가? 두 번째는 무엇이 나를 새롭게 이끌고 있는가? 이거를 잘 관찰할 때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정해월은 올해의 기운을 돌아보는 이제 시기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잖아요. 11월 10일에서 20일 사이는 어떤 것들을 내가 끝내가고 있는지, 그리고 11월 20일과 30일 사이에는 내가 어떤 것들을 시작하려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사건과 이벤트, 심리들을 메모하시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아마 내년 3월 봄으로 연결이 될 테니까요. 그러니까 저부터도 잘 관찰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영상 보시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럼 이만 들어가 볼게요. 감사합니다.